속 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아유, 우리 저기 교수님 목소리 들으니까 뽀송뽀송해졌네요. 아유,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안 그래도 근데 오늘은 조금 무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진짜 무지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자,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요. 목소리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번 주에는요, 코로나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표정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의사소통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 한동안 쓰면서 눈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옛날 노래 중에서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네. 모르시죠? 네. 네. 하여튼 저 의사소통 오류가 정말 팬데믹 기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혹시 이제 근처에 거울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눈과 입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눈과 입의 움직임을 함께 분석해서 타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나 생각을 파악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나 동물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반려묘들도 사람의 눈하고 입을 보면서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 중에 상당수들은 또 입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언어 발달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증거로 2021년도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교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응답자의 한 74.9%가 마스크를 사용해서 아동들의 언어 발달의 기회가 감소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모양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표정도 잘 못 보고 이러니까 영유아들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저도 이 보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면서 어른들이나 누구 다른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습득한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마스크 쓰다 보니까 그 기회가 박탈돼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아이들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사소통은 이런 직접적으로 언어를 딱 전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눈과 입의 움직임은 굉장히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에크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1960년대에 그 연구를 했어요. 그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살면서 원주민인 포레족과 미국 대학생들의 감정 표현과 이해에 대한 교차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각자 어떤 문명적인 교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레족과 미국 대학생들은 각각의 얼굴 표정이 담긴 사진만 보고 서로의 감정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결과 에크만은 사람의 표정과 감정이 문화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저도 여기에 한 표 합니다. 저도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그 시대에 좀 어떻게 그쪽 동네로. 어쨌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과 얼굴 표정이 동양이건 서양이건 문명사회건 원시사회건 간에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단지 문화권마다 감정을 드러낼 때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감추느냐의 정도가 다르다는 표시 규칙이 있어서 이게 조금 많이 다르게 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문화권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 특성, 외향적이라든지 활발하다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족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정에서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냥 얄팍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얄팍하지 않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크만은 얼굴 표정을 기준으로 기본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 감정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존에 유용해야겠죠. 그리고 또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야 되고 얼굴 표정으로만 모든 것을 좀 기쁜지 슬픈지 구분 가능해야 하고 생리적인 반응도 또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가지의 기본 감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포, 분노, 기쁨, 혐오.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공포, 분노, 기쁨, 혐오, 슬픔, 놀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공포스러운데 웃고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표정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마스크의 사용이 의사소통의 오류, 그러니까 감정 전달의 오류를 낳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표정을 좀 자세하게 언어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공포인데요. 눈썹의 높이가 높아지고 수축되고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입술이 가늘거나 때로는 입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분노는 눈썹 높이가 낮고 수축되어 있고 각을 지우죠. 또 아래 눈꺼풀은 팽팽해지고요. 입술은 소리를 지르듯이 팽팽하거나 열리고 시선이 확고해져요. 이거 일부러 하려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이게 분노인지 공포인지 기쁨인지 사람들은 정말 맞추거든요. 또 다른 거는요? 네, 기쁨은 광대가 올라가고 입술 모서리는 뒤로 이렇게 달겨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래 눈꺼풀, 아래 피부에 주름이 지고 코와 윗 입술 사이와 눈가 바깥 부분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혐오는 윗 입술이 들어지고요. 일반적으로 비대칭의 코끝과 윗 입술 부분에 주름,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광대가 올라가서 아래 눈꺼풀에 또 주름이 생기죠. 또 슬픔은 눈의 바깥쪽이 아래로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삼각형 모양의 눈썹, 피부, 입술이 아래로 향하면서 입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놀라게 되면 눈썹 높이가 올라가고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눈썹 아래 피부가 처지고 눈이 확장되죠. 눈의 위는 올라가고 아래는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턱은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만 알아도 성격이 아니고 감정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경찰 수사관들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연구를 이용해 가지고요. 미세 근육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FBI나 CIA에서 이 에크만의 연구가 활용되어지죠.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에크만은 오랜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오늘 제가 마스크가 가려진 얼굴, 아래 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웃음이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에크만은 사람들이 얼굴 근육으로 모두 19가지의 웃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 진짜 웃음은 한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가지는 가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무슨 소리 가지고 구분하나? 정답은 눈에 있습니다. 눈에요? 네.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어야 할 때 우리의 뇌는 얼굴 근육 전반에 명령을 보내서 억지 웃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입가 근육을 이용해서 입가를 위로 올리면서 웃는 표정을 딱 만들죠. 예. 근데 진짜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바로 눈가 근육인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눈을 찡그리면서 웃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즐거워야만 눈가 근육까지 동원되어서 진짜 웃음을 만들 수 있고 얼굴 근육을 통제하는 뇌가 또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에 다르게 반응하게 또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는데 눈가 근육까지 이렇게 막 해야지 이게 진짜로 재밌어가지고 웃는 거네요. 그런 거죠. 각급 회사에 계시는 부장님들 썰렁한 아재 개그 했는데 후배분들 웃으시면은 눈가를 보십시오. 눈가를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예. 다른 분들이 혹시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예. 하여튼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마스크를 오래 쓰면서 우리는 눈썹과 눈으로 하는 의사 전달에 마스크로 가려진 아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정서를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정서를 표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슬픈 감정을 느껴서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미간을 살짝 찡그린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슬픈 친구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혐오할 때 눈의 표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표정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가 팬데믹 기간 3년을 겪으면서 이런 것까지 참 생각해야 되는, 아니면은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은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또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갈등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더 안정적인 정서 표현이 가능해져야지 아이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행복감을 더 많이 충족되게 느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저기 그 사마귀 보신 적 있죠? 아, 그럼요. 사마귀 딱 보면은 인상 딱 쓰고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끼 사마귀를 봤거든요. 근데 새끼는 다 예쁘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서 다 예쁘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동감입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 들여다봤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